네,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내줬던 과제를 함께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 풀었던 그 문제를 풀었던 그 펜과 만약에 검은색으로 풀었으면은 빨간색을 준비해서 채점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182페이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별로 아래에 제시된 이용 사례를 한 가지씩 선택하고 그리고 정리하게 써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 흡수 현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 에너지 흡수 현상은 사실 뭐였냐? 입자가 불규칙해지는 거잖아요. 입자 배열이 불규칙.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고에서 기로 가는 승화,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액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가 있었죠. 아니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여러분 죄송해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에너지 흡수 현상이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융해, 기화 되는 거를 찾아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파라핀 통증 치료 이거는요. 파라핀이 굳으면서 여기 파라핀이 액체에서 고체로 돼가지고 굳으면서 열이 나오는 거고, 휴대용 에어컨이니까 이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생선가게 얼음은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 아이스크림 속 상자 드라이아이스 고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 흡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도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기화할 때 열 에너지 흡수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은 열 에너지 흡수.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 낮아지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 이걸로 같은 경우는요, 액체 물을 뿌려서 고체로 만들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파란색은 열 에너지 방출.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요, 주변 온도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로 같은 경우도 열 에너지 방출. 추운 겨울 과일나무에 물을 뿌리면요, 물이 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응고되면서 과일나무에 열을 방출하게 되니까 이게 냉해, 추워서 입는 피해를 입지 않게 되겠죠. 익힌 물기는요, 여러분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손을 녹이잖아요. 그렇게 손을 녹일 수 있는 이유, 열 에너지 방출, 익힘을 불어서 하는 거. 그리고 파라핀, 아까 말했던 그 파라핀 통증 치료도 액체에서 고체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틀렸으면 다시 고쳐주세요. 자, 이렇게 풀었으면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요, 밑에 거 풀어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녹을 때는요, 열 에너지를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체에서 액체로 되니까 입자 배열 불규칙해지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우리 선조들은 한겨울 과일 창고에 물그릇을 두어 과일이 어는 것을 방지하였는데요. 왜냐? 이는 얼음으로, 여러분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 응고한다. 물이 얼음으로 됐다.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됐다. 그러면 방출한다. 열 에너지는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3번. 여름에 분수대 옆을 지나면 시원한 까닭의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을 해볼 건데, 여러분, 물이 차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물이 수증기로 기화를 하겠죠.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열 에너지 흡수하게 되죠. 주변에서 열 에너지 흡수되니까 분수대 주변 온도 낮아져서 우리는 분수대 옆을 지나면 시원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쇠를 많이 안 풀더라. 종이 냄비 속 물이 끓으면 물이 수증기로 기화할 때 여러분 기화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열을 해도 종이 냄비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결국 종이 냄비가 타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고 넘어가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풉니다. 첫 번째,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일정하다. 자, 두 번째,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우리 끓는 점.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여러분 녹는 점. 그 다음에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정의가 중요해. 정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고체랑 액체 이렇게 융해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3번 녹는 점.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갔을 때, 기체가 될 때 기화되는 동안 일어나는 그 온도가 일정할 때 여기에 온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끓는 점. 그리고 다시 온도가 내려갔을 때 이렇게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응고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온도가 일정한 부분 무슨 점?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인데요. 열 에너지를 모아는 상태 변화의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입니다. 융해 보면은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기화도 액체에서 기체로 갔을 때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짐을 볼 수가 있고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에서도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짐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는 거 열 에너지를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흡수를 해서 주변에서 열 에너지 흡수해서 입자 배열을 더 불규칙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이렇게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고 기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응고일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될 땐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입자 배열이 달라짐으로 상태가 변하는데요. 열 에너지 흡수하고 입자 배열은 어떻게 변한다? 열 에너지 흡수하는 동안에는 흡수를 하면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고 이용 예시는 생선가게 얼음, 아이스크림 상자 속 드라이 아이스가 있습니다.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에는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요.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올라간다, 높아진다. 그래서 파라핀 통증 치료, 추운 겨울 과일 나무에 물 뿌리기 등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부분 보실게요. 물을 가열했더니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여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열했어요. 물은 지금 액체 상태고 액체 상태를 가열했더니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했더라. 액체가 기체가 됐더라. 근데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어요. 이때 100도씨를 물에 무슨 점? 그렇죠. 끓는 점. 액체가 기체가 됐을 때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지점,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기억, 비읍, 기억에서 비읍 중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 방출하는 과정을 고르래요. 열 에너지 방출하는 과정, 입자 배열, 규칙적.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 액체에서 고체,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니까 니은, 미음, 리을, 니은, 미음,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사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를 건데요. 열 에너지 흡수하는 경우 뭐가 있다 했지? 융해, 기화, 그리고 승화가 있다 했죠? 융해, 기화, 승화니까 여러분 융해, 기화, 승화하는 경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입김을 부는 거는 여러분 입김은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물수건으로 환자 체온 낮추기, 얘는 액체에서 액체가 날아가면서 기체가 되고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니까 물수건으로 환자 체온 낮추기 맞고, 겨울에 오렌지 나무에 물 뿌리기는 여러분 물이 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가 돼서 열 에너지 방출하는 경우니까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포장용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여러분 승화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니은, 리을.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니은, 리을 했으면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과제를 냈던 이 흔적은 지우고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적인 상태는 여러분 입자 배열 가장 규칙적인 거 고체.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승화. 물질의 상태가 변하여도 물질의 뭐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성질이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왜 성질이나 질량이 변하지 않아? 입자 자체는 그대로기 때문에. 입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거죠. 자, 4번. 물질의 상태 변화 중 부피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여러분 뭐에서 뭐로 변하는 승화? 그렇죠. 고체에서 기체로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네.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니까 그러면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입니다. 부피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거니까. 자, 5번.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융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니까 고체가 액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6번. 끓는 점에서는 뭐와 뭐가 함께 존재하죠, 여러분? 상태 변화 중이니까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은요. 물질이 액화하거나 응고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하셨죠? 채점 꼭 하세요, 여러분. 다른 색 펜으로 그래야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개념 적용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물질의 상태는 무엇인지 쓰세요. 물질의 상태를 쓰라고 했으니까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쓰면 되겠네. 그러면 각각의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네,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래요. 규칙적이구나. 그러면 일단 기체는 아니겠구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대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는 건 여러분 그렇죠. 고체가 되겠습니다.
액체도 고체보다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기체보다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지만 여기는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고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무엇인지 쓰세요.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요. 얼음이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어 갓 구운 빵 위에 버터를 바르면 버터가 녹아요.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상태 변화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답은 융해. 이 두 개는 융해의 예시였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3번. 그림과 같이 실온 1기압에서 비닐주머니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각각 넣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러면 실온 1기압이니까 실온은 보통 25도씨를 의미를 하거든요. 실온 1기압에서 비닐주머니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각각 넣었어요. 그러면 얼음은 계속 원상태일까 녹을까? 얼음은 물이 되고 드라이 아이스는요? 그렇지.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드라이 아이스에서 기체로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요. 기억, 가에서는 응고가 일어난다. 여러분 응고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고체에서 액체가 됐기 때문에 기억은 틀려요. 응고가 아니라 융해가 일어난다고 해야지 더 맞죠. 니은 나에서는 액체를 거치지 않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맞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 가나 모두 부피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디귿이 약간 헷갈릴 수 있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은 부피가 증가하는 게 맞아요. 보통은. 근데 물은 예외라 그랬지. 원래는 부피 증가하는 게 맞는데 물은 예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의 경우에는 얼음에서 물이 됐기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부피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물은 예외적으로 부피가 오히려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드라이아이스 폭발하는 건 우리가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부피가 증가하는 모습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4번입니다. 녹은 액체 양초가 굳으면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 배열의 변화로 간단히 설명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질량이 변하지 않았고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입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입자 배열 규칙적으로 변하죠. 왜냐? 액체에서 고체로 뭐를 했어요? 응고할 때 규칙적으로 변하고 그에 따른 부피는 줄어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아세톤을 조금 넣고 고무마개로 입구를 막은 다음 질량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머리 말리개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어 아세톤이 모두 기화한 다음 질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선생님이랑 여러분 이 실험하다가 고무마개 날아간 거 아니야. 선생님 영상으로 보여줬죠? 자, 처음에 측정한 질량과 아세톤이 모두 기화한 다음 측정한 질량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그 까닭은 무엇인지 쓰래요. 여러분 고무마개에서 여기 사이로 날아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 측정한 질량과 아세톤이 모두 기화한 다음 측정한 질량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질량의 차이는 없어요. 질량은 같아요. 왜 같냐? 왜 질량이 같아?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해도 아세톤이 기화를 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화한 다음 측정해도 여러분 질량은 같게 측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데워가지고 고무망에 날아갔을 때 그 선생님의 슬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텐데 말이야. 영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슬픔을 너네가 알아? 너무 슬펐다고 선생님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걸로. 자, 6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시험관에 물 3ml를 넣고 얼리면서,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 여기 이렇게 채워서 온도계 딱 꽂아놓고 얼리는 거. 얼리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물의 어느 점은 0도씨이다. 여러분 상태 변화했을 때 액체, 여기는 액체 플러스 고체, 여기는 고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응고가 일어나죠. 응고가 일어날 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느 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의 어느 점은 0도씨다. 맞죠? 얼음은 0도씨에서 녹을 것이다. 얘도 맞아요. 왜? 한 물질에서 녹는 점과 어느 점은 같으니까. 한 물질에서 녹는 점과 어느 점은 같기 때문에 얼음 0도씨에서 녹는 거 맞고, 그 다음에 3번 가 구간에서, 여기 가 구간에서 물과 얼음이 같이 존재하는 거 맞죠? 상태 변화 중이니까 고체와 액체, 물과 얼음이 같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4번 물의 양을 늘리면 가 구간의 온도가 낮아진다? 여러분 온도가 낮아진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물의 양을 늘리면 여기 밑에 있는 답인 가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 뿐이지 온도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7번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일어나. 거의 다 왔어. 집중해야 돼. 자, 에탄올에 적신 휴지로 감싼 캔 음료가 차가워진대요. 에탄올에 적신 휴지로 감싼 캔 음료가 차가워진다. 에탄올은 액체. 그러면 차가워진다고 했으니까 주변에 열을 흡수했구나. 그러면 액체가 에탄올이 기화가 된 상태구나. 그러면은 과정을 기억에서 비읍 중에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직접 써볼게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 디귿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액화. 이젠 여러분들이 직접 쓸 줄 알아야지.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융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응고. 이 경우는 기화이니까 기화의 경우 디귿이고, 캔 음료가 차가워지는 거는요, 에탄올이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디귿 이렇게 쓰면 되고, 마지막 아니죠? 8번 갈게요. 물질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 물질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물질은 온도 올라가지만 주변은 온도 낮아지는 거죠. 자, 겨울철 눈이 내릴 때 포근해진다. 포근해진다는 거는요, 여러분 생각해봐. 포근해진다는 거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그리고 눈이 내릴 때 포근해지는 거는 여러분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이 되고 그게 다시 얼음이 되면서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방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얼음 조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는요, 얼음이 물이 되는 거니까, 얼음이 물이 될 때 융해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후텁지근하다. 왜냐? 수증기가 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후텁지근할 수 있죠.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물을 뿌려 이글루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거. 얘들아, 얘는 물이 얼음이 됐기 때문에 응고가 됐고 열을 방출해서 4번도 아니고요. 에어컨의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 이유는 냉매가 다시 액화되기 때문에, 기화된 냉매가 다시 액화됐기 때문에 더운 바람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아니고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라고 잘했고, 여러분 9번 갈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몇 문제 남았어? 2문제 남았어. 2문제 남았으니까 힘을 내. 알겠지? 그리고 이거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림은 에어컨의 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겨울에 난방기로 사용을 하래. 난방기. 일단 난방기라는 거는 얘들아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난방을 할 수 있지. 이 에어컨을 왜 난방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에어컨이면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온도를 내리는 건데, 난방기는 온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열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자, 증발기가 집 안에 있으니까 찬바람이 나오는 거고, 압축기가 집 바깥에 있으니까 더운 바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발기랑 응축기의 역할을 바꿔요. 바꿔서 더운 바람을 얘들아 실내로 내보내고, 이제 찬 바람을 실외로 내보내면 겨울에 난방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냉난방 겸용 있잖아요.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한 대의 기구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증발기랑 이 압축기, 응축기의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에 대한 뉴스 기사의 일부입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하는 과정을 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을 해보래요. 얘들아, 물이 얼면서 수도 계량기가 터지는 걸 동파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이 얼어요. 그러면 이때 부피는 어떻게 돼요? 얘는 유일하게 부피 변화가 다른 거랑 반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냐? 부피가 커짐으로 부피가 커져 수도 계량기가 깨짐.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물이 얼으면서. 자, 그래서 수도 계량기 동파 방법에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봤나? 헌 옷가지나 스티로폼 조각을 채워요. 그래서 헌 옷가지나 스타이로폼이라고도 해요. 스티로폼 조각을 채워서 좀 열을 보존해요. 채우면 그래서 물이 응고하는 걸 막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단원이 끝났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 이거 필기한 것도 선생님한테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